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0분이 다 됐죠? 예. 거의 9분, 1분 남았네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수석 교사 선생님. 네. 주관처에서 발표 순서를 올려주셨어요. 그쵸? 4시 7분쯤에 그 순서대로 하는 걸로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어, 참고로 첫 번째 발표는 광양 백운초 김준선 선생님이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 그래서 이제 4시 10분이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반갑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그 채팅방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 손연아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컨설팅 단으로 과천 청계초등학교 오순희 수석교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계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아마 중간평가 때 아마 보신 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조금 바뀌어서 지금 네 한 분이 더 국립생태원 어주경 전임연구원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예, 여기 저는 중간에 보이는데 이제 조금 달리 아마 보이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고요. 예,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을 하고 또 말씀들 해주시고.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팀별 발표하고 컨설팅이 7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체크까지 이제 좀 해가면서 해야 돼서 조금 바삐 진행됨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는데 발표 시간 아마 3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아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예. 그럼 오늘 첫 번째 다들 이제 한 번쯤은 보셨었죠. 그 중간평가 또 하실 때도 만나시고 해서 인사 말씀 많이는 못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채팅방에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광양 백운초등학교 김준선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공유하시면서 하실 건가요? 네, 공유하면서 네네. 네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잠시만요. 네, 저희는 지역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해양 탐구학습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고장 만들기 주제로 연구한 우리 바다 지킴이 광양 ESD 연구회입니다. 저희는 광양에서 가장 큰 학교 세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연구에서 주로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관해서 우리의 바다를 이용하고 그 바다를 이용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그 환경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배우고자 그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말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사례로 냈던 프로그램은 나는야 우리 바다 지킴이라고 해서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해양 자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해양 자원을 어떤 식으로 자원의 종류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쓰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2차 시에서 이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해양 보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자원과 우리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토론으로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 3차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양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의 기업가가 된다면 내가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 광양에서 가장 큰 포스코라는 기업이 저희 바다, 해양 이런 뭐 항만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렇지만 바다는 보호해야 돼. 그렇지만 또 산업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바르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사들도 저희가 광양에서 근무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뭐 이런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더 함께 고민하고 체험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저희 근무하는 지역의 특성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큰 학교, 저희 전남에서도 손꼽히는 1,000명이 넘는 학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아무래도 우리 광양의 그 가장 큰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성 있게 교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은, 저희가 중간 보고회 때도 조금 중간 보고회를 끝나고 나서 생각해 봤던 점이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너무 단조롭지 않나. 이게 큰 틀은 저희 생각대로 이 해양과 우리의 지속적인 공존 이건데, 그 학생들에게 좀 풀어내는 과정이 조금 너무 단조롭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다양하고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개발한 프로그램들 중에 많이 못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원격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언을, 저희도 이 연구회가 처음이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하면서 항상 느꼈거든요.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환경 보호는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조건적인 보호만은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사 자체도 그 이해도나 이런 홍보가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런 관련한 뭐 연구회를 더 많이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확대한다면은 좀 더 교사들로서도 좀 이렇게 많이 공부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하면서도 봤지만 거기 뭐 창의재단 홈페이지 이런 곳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몰랐어요. 그 활용을 하는 것부터.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개선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예, 이렇게 예,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오순희 선생님? 제가 저 일부러 사회 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더 쉽거든요. 네. 아 네. 우리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프로그램이 단조롭기 때문에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조금 더 아이들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이 좀 펼쳐질 것 같고요. 개발 프로그램 확산시키는 거, 그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김누리 교수님이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밖에 나가 외부에 나가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항하는 교육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것들을 좀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지금 사실 코로나라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이제 뭐 기부받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래서 사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훨씬 좋은, 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주경 선생님께서는 채팅방 통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어주경 선생님 먼저 이렇게 하고, 그 시간이 이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회자로서는. 네. 우리 김선희 선생님, 광주 농성초등학교의 김선희 선생님, 이 준비 부탁드리면서 여기 채팅방에 목
김포 정명여중의 장원 선생님께서 체인지 메이커 교육 중이라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예,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채팅방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시간 관계상.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광주 농성초등학교 김선희 선생님. 예, 네, 글로컬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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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네. 예, 저희 광주 GESD 저희 연구회는 이렇게 5명의 5개의 학교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총 6명이 함께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저희 연구회의 이제 큰 주제라고 하면 글로컬 프로젝트 ESD 수업 모델 적용 및 개선을 지금 연구 주제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유학 발표서에서 저희가 제출했던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 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518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광주라는 그 도시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5.18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그 SDGs 연계 영역에서 11번과 16번에 해당되는 이런 영역과 관련해서 5.18을 한번 연결시켜 보았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5G 평화를 노래하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요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사회와 미술을 이용해서 이 주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했었는데요. 우선 처음 이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요즘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그 노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유명한 가수의 노래이지만 사실 정작 우리들은 얼만큼 5.18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 시절에 또 태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 세대가 약간 벗어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총 5차시로 저희가 설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근데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생각했던 것은 5.18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또 다른 그런 사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이 커가면서 인터넷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진짜와 얼만큼 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5.18 민주화 운동 체험을 하는 것을 2, 3차시로 잡아봤습니다. 때마침 올해 지금 5월 같은 경우에 4월부터 방탈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5.18 현장에서의 현장 체험 학습이 실제로 저희가 구성이 돼서 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 프로그램에 넣어봤고요. 마지막에 4, 5차시에서는 정확한 이제 5.18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난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돼서 5.18은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화합을 해가면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5.18을 학생 수준에 맞게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크리에이터가 되어보는 것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그 수업 이후에 저에게 소감을 말했을 때 좋았던 점은 우선은 5.18에 대한 그런 올바른 관점, 5.18이 무엇인지 사실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많았는데 뭔가 5.18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5.18이 일어났을 때 태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5.18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도 뭔가 이렇게 해가면서 얻어갔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희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5.18을 기억하시는 선배님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때 내가 알고 있던 5.18이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정말 좀 솔직하게 진실되게 뭔가를 내가 알려줄 수 있어서 보람찼다 그런 분도 계셨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찌 보면 정확하게 5.18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문가만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근처 이제 광주대학교에는 그 5.18 쪽으로 인권과 관련돼서 유명하신 교수님께 한번 컨설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미디어가 그 당시에도 5.18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보고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대의 미디어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당시에도 사실 미디어의 왜곡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미디어 왜곡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과 또는 광주 시민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공수부대 군인들도 사실은 미디어의 왜곡 때문에 정말 광주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총을 겨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미디어의 역할을 꼭 현재에다가 국한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시대의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게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것이 과거에 누가 잘못했니, 뭐 누가 그때 총을 먼저 쏘라 했니, 약간 그런 어떠한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결국은 말하고자 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던져주는 메시지에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5.18을 계기로 해서 인권교육과 좀 민주시민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아까 5번, 18번 해서 SDGs 목표에 대해서 좀 집중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순희 선생님하고 어주경 우리 선생님 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시간을 더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 컨설팅은 채팅방이나 아니면 저희가 또 컨설팅 이렇게 양식에 따라서 좀 정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한테 다시 갈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발표 시간을 좀 주로 더 많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다른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보기엔 뭐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서로 또 선생님들끼리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서로 또 으쌰으쌰 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이. 그러니까 채팅방에 서로 또 화이팅하는 말씀도 하나씩 이렇게 남겨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팅방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남평 초등학교의 강신옥 선생님 예, 준비하시면 해 주시고요. 요 공유 중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목소리가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불가피하게 지금 열차로 이동하는 중이라서 그래도 시간이 맞아서 기차를 잘 탔거든요. 혹시 잘 들려서 다행이지만 혹시 안 들려도 이해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하기 전에 정말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거점 연구회거든요. 그런데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코로나 발생한다고 하고 사실 아까 이제 김선희 선생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명절 끝나면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못 해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김 선생님 사례를 들어보고 많이 감동을 얻었고 남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좀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킹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발전하고 수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지금 개선 건수 여기 보시면 개발을 총 4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두 종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종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서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SDS 목표는 이제 여기 안에 녹여져 있지만 주로 저희 연구진들이 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좀 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과라는 과목에 다 아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좀 중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실과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 SDGs 목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한 그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로봇으로 그리는 그린 스마트 시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오조봇이라고 햄스터라는 쉬운 로봇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려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그런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이런 디자인 थि킹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나온 결과를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토대로 이것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주요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이제 수업이나 그런 학습 지도도 물론 만들었지만 그것이 실제 피지컬 교구나 아니면 실제 만들 수 있는 목공이라든지 우드락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활동들을 포함시켰거든요. 현재 사진은 없지만 그것을 이제 보시면 아마 저희 최종 그 산출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랜 스마트 시티 만들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실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물론 SDGs 목표를 반영해서요. 그래서 학생들이 살고 있는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과 어려운 상황을 좀 찾아보고요. 그것을 역시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어려운 점, 그리고 그거의 그런 결과물들을 다양한 피지컬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우리 오늘 콘서트 결과나 혹은 우리 다른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을 그 사례 발표를 듣고 제가 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차에서 아주 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중간에 잠깐 끊겼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아주 어떤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여전히 이제 지금 빨리빨리 달려서 시간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진원초등학교 함창진 선생님께서 역시 디자인 띵킹 기반 SDGs 환경교육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차 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공유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네. 근데 제가 메일로 그냥 받았을 때 하세요. 자료 백업본이 있다고 해서 그거로 띄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집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출장 아, 갔다가, 그냥 네, 포인트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요거 화면 이게, 공유는 없애 주시고요. 예. 네. 지속가능 연구에 이거 저번에 한번 컨설팅 받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연구회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교육 연구학교를 같이 운영을 하셨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때 환경교육 연구학교의 주제도 SDGs로 환경 감수성 기르기라는 주제로 주제를 잡아서 했었는데 올해도 약간 비슷한 테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 환경교육의 종류,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감각, 예, 감수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신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환경교육을 함에 있어서 SDGs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의 개요도를 보면은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 감각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 기반의 감각 활동 단계를 보면 일단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계가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왜 이 문제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을까? 이렇게 문제를 정의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또는 초인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단계라고 해서 구현 단계인데 아이들이 산출물을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단계가 돼요. 저희는 이 프로토타입을 만듦에 있어서 예전에 디자인 시키 기반에서는 어떤 공작품을 만드는 단계로 끝났다면 저희는 이런 산출물의 단계를 노래 또는 포스터, 네, 노래 또는 포스터, 네, 들리시죠? 제가 갑자기 화면이 나가져서, 네, 노래나 포스터, 예, 또는 소프트웨어 작품, 이렇게 아이들이 내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드는 단계로 끝나고 공유하고 홍보하는 형태로 끝나도록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발 우수 사례로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예.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는 지금 드린 게 로봇으로 그리는 그린 스마트 시티라고 드렸었는데, 지금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살고 싶은 미래의 도시들을 생각을 해보고 레고라든지 이런 공작 활동으로 꾸며보는 활동들도 해봤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6학년 국어에 보면 관용어 표현이 나와요. 이 관용어 표현과 연계해서 국어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일반적으로 속담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쓰는 관용어들과 연계해서 미래의 꼬마 그레타 툰베리가 되어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연설문 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까지 5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 이 5종의 프로그램을 크레존에도 업로드하였었고, 이 부분들을 가끔 학교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환경교육 연구학교에서 다루었던 그 환경 감수성을 길렀던 그 부분을 평가했던 그 설문 평가지를 적용을 해서 T 검증으로 사전 사후 검증을 통해서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도 함께 측정을 해서 최종 보고서에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온전히 다 전달은 못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잘 떠올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함창진 선생님 여기 채팅방에 문제 해결력 필요한 역량입니다. 환경교육 설문지 공유 부탁드려요. 이렇게. 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늘 얘기지만은 서로 같이 이렇게 해 나가시고 그런 데 재미가 더 있으시고 또 보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양현고등학교 이기영 선생님이 2020년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교사 연구의 공모, 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광고 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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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광고 제작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에 이 지속가능 개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약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차원으로 접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문제점과,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필요한 어떤 문제와 그걸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해결책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 제작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지역 사회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찾도록 하고요. 기존의 모델과는 좀 차별화를 둔 것이, 아이들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그 지속가능 발전 아이디어를 사례집들 아이들한테 좀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게 어떤 것일지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고, 그거를 지역 사회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방안들을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설득할 수 있는 광고 제작을 초점을 뒀습니다. 그냥 광고 제작을 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또는 뭐 학부모들 또는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 광고 타겟을 아이들에게 배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려면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광고 제작 과정에서 생각해 보게끔 해줬고요. 그다음에 광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역사회 어떤 그 공공기관과 협업해가지고 광고주로서 섭외해서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게 좀 어려워져서 광고 타겟을 좀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광고를 만드는데, 고등학교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시해 준 거는
광고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광고 기법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SWOT나 뭐 PMI에서 이런 분석들을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해줬고요. 아이들 결과물에서 얻었던 것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런 카페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카페들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또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발견했던 점도 인상적이었고, 특히 우리 학교의 매점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활동 과정에서 그 점을 인식하고 우리 매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소비 활동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콘텐츠 형태로 인쇄 광고 형태로 제작을 해왔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제작을 좀 더 그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디자인 템플릿을 한 10가지 정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연동해서 아이들에게 디자인 서식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홍보 아이디어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제작하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회과에서는 교과서 교과 내용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배웠고, 영어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NGO 제작 만드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 광고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과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아이들이 다시 떠올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단편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아이들이 접촉하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 이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과물만 짧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매점을 이제 홍보하는 이제 홍보 기획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매점에 있는 여러 상품 중에서 그 공정무역 초콜릿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매점을 이용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런 소비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가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런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홍보 방식들을 이제 소개하는 형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줬고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이도록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초점 맞춘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기존의 매점을 이용하는 방식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이 어떤 문제점인지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 콘셉트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가 아까 저는 잘 보였었는데, 우리, 한격 초등학교 선생님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예, 우리 양현고등학교, 예, 이기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 네. 광고 만든 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원래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제 그 광고주를 설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네. 교내에서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클래스룸으로 온라인상에서 모아가지고 게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패들렛으로 게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 보고 거기 댓글로 이제 반응들 써서 우수한 이제 광고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교내에서 주로 이렇게 공유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예, 좋은 아이디어나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채팅방 이용해 주시고요. 네, 6번째로 넘어갈게요.
박수 안 쳤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6번째 강동초등학교 김양균 선생님. 네. 바다를 살리는 에코스팀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이 보이나요? 지금 공유하는 파일이 보입니다. 네, 이제 보이나요? 보입니다. 제가 네, 포토를 좀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잘 네. 보입니다. 네, 바다를 살리는 에코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3개의 프로그램을 개선 개발을 했는데 이제 특징은 부산의 상황, 바다가 많다는 특징을 살린 콘텐츠로 개선 개발을 했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따뜻한 바다 태풍을 키워요라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수혜 학생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미초에서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강동초에서는 5학년 5개 반을 대상으로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차시로 했는데 첫 번째로는 태풍을 한번 알아보고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다를 시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태풍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조금 해봤는데 따뜻한 물하고 찬물을 이용해가지고 온결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실험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바다가 따뜻해지면은 태풍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도 이렇게 학습지도 해보면서 태풍과 지구 온난화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이제 태풍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풍을 몸으로도 표현해보고 태풍의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 태풍이 나쁘지만은 않아 좋은 점도 있어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 줄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거 영상도 찍어보고요. 태풍을 알아보는 것을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으로 버블맵을 이용해서도 해보고, 태풍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할 때 이제 토의를 조금 했습니다. 허니콤 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조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실천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만화로도 학생들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바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태풍이 덜 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피해도 적어. 그래서 이 바다의 온도를 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림을 이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섬에 만약에 태풍이 들이닥친다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이제 실천하고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보고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지요. 하면 여기에다가 번호를 저희들이 매겨주고 내가 체크하고 있는 항목에다가 색깔을 한번 칠해봐 해서 학생들이 나는 쓰레기 분류하며 배출하기를 잘하고 있으면 1번에 색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잘못하면 좀 밋밋할 수 있는데 활동 중심으로 아이디를 짜서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내가 너무 실천을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나는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의지도 다지고 하기 전에 이제 또 가치 주식선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고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내가 이제 실천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도 해봤습니다. 하고 난 뒤에 소감문을 좀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요거는 3학년 학생들이 낸 생각들이고요. 여기는 4학년 아이들이 이제 냈고, 요거는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낸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3학년, 다른 학교 3학년에서 아이들이 이제 소감문을 받은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고,
요거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효과성 측정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의 반응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효과성 분석을 이제 하는 것들이 남아 있고 이제 조금 남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적용을 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 될 때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 네트워크를 했지만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적용력 교사들하고 같이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수업한 것들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제 장점은 부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거, 많은 학생들과 함께 우리 프로그램을 적용해 봤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 한번 학생들하고 생각해 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바다 문화를 함께 한번 다루어 봤다는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의의까지 아주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딱 마무리도 잘 지어주셔가지고. 파포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 수업 진행 파포에다 너무 열심히 했는데 저만 네.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각 다른 학교에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열심히 한 것들을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네, 네. 그냥 수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팀들을 네.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네, 네. 다음에 이제 개선할 때 아 저런 식으로 수업을 했구나 하는 게 잘한 거는 아니지만 잘 못하더라도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이제 안 보이시는 분이 좀 계셨던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공유는 잘 됐고요. 저희, 네, 굉장히,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아주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예, 바로바로 그냥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 채팅방에 조금 우리 선생님, 공유해 주신 거 좀 관련해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강림초등학교 이진석 선생님이 네, 글로벌 이슈 ESD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진석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소리 들리십니까? 예, 소리 들립니다. 저는 원래 이진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가지고 대신 발표를 맡게 된 대구 남명초 류창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거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일단 저희는 저희 연구회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글로벌 이슈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연구하는 교사 연구회로서 글로벌 이슈를 통해 특히 세계 시민 미래 영향을 기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이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수업을 좀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그 배경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 있는 그런 시의적인 모습과 그리고 협력 그리고 리더십이 실종된 그런 사회에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수업을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과 글로벌 이슈를 함께 해결하면서 또 누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안 사례로서 감염병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수업을 구성해봤고 두 번째로서 신규 저희가 새로 만든 난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업으로 감염병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총 3차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SDG 영역으로는 보건 증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 3차 시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수업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나 중학생 학생들과 다르게 직접 정보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저희가 미리
좀 선별해가지고 좀 가공시켜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염병들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또 언제 발생했고 또 감염자는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인지를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살펴봤고 지역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염병이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는데 지금은 왜 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왜 더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감염병이 확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얘기를 나눠보고, 두 번째로 감염병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여러 감염병을 얘기를 하는데 예방이 가능한 그런 백신이 있어서 예방이 가능한 그런 전염병을 이렇게 좀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으로 소개를 해서 지도에 붙여봤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취급해야 될 그런 감염병으로서 빨간색으로 직접 지도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지 한번 느껴보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시로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감염병을 예방하자 놀이 활동인데, 이 활동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게임마다 이제 5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1차 시 때 배웠던 내용들로 서로 퀴즈를 풀면서 만났던 친구들한테 감염병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라운드마다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염병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얼마나 전파되면서 또 역학조사의 원리가 뭔지를 학생들이 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규칙도 추가하고 백신이라는 규칙도 추가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임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차시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같은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세 번째 활동으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해가지고 예방 수칙을 만들어보는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학생들이 뭐 미술 시간에 여러 예방 수칙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느껴보고 영화 포스터를 약간 패러디해서 만드는 게 더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만든 다음에 학교 곳곳에 붙여가지고 또 그냥 붙어 있는 것보다 다른 이제 저희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눈길이 가니까 보면서 예방 수칙을 좀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으로는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높은 동기 수준으로 수업에 참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교내에서 여러 방역 수칙 같은 걸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과 서로 연계지어서 수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활동이나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좀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높은 관심과 좀 흥미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수업 전체적인 틀 자체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이 활동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추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 글로벌 이슈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혹시 글로벌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글로벌 상호작용 내지는 그쪽에는 혹시 조금 생각하시거나 적용하신 게 있으신가요? 글로벌 상호작용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난민의 삶? 그쪽으로 네.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신규 수업으로 했던 건데, 이제 그냥 학생들이 그 난민들의 삶을 뭐 여러 영화나 이런 드라마, 이런 뭐 다큐멘터리 보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박물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좀 포스터로 나타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박물관으로 전시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 나중에는 막 네. 유튜브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이슈가 네. 글로벌 이슈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 원래 계획으로는요 10분 쉬도록 돼 있어요. 쉴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선생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냥 계속이요. 네네. 역시 그 선생님들의 열정이 아주 팍팍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그냥 제가 한 분 말씀 듣고 그냥 바로 하려고 네네. 그냥 가조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갖고 갔다 오실 분은 이제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바로 그 공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대구 매동초등학교 김영학 선생님 네 계속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창의재단의 김예입니다. 예예. 네네. 저희 휴식 시간 가질 줄 알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이랑 좀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서 요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말씀하세요. 네네. 저희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같이 준비한 업체가 있으셔서 저희가 요런 채팅방에 공유되는 네트워킹 시간이 저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각 팀별로 발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고 요런 의견은 좀 보완해달라, 요런 의견 좋다, 요런 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행사 준비 업체에서 각 분과마다 지금 담당자가 한 분씩 계세요. 요분들이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추후에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어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처음부터 참여 못했는데 진행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뭐 어떤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채팅방 활용을 굉장히 요즘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요. 네.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채팅방 활용하겠습니다. 네, 김영학 선생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매동초등학교 교사 김영학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올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구팀은 작년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마을과 학교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고, 작년에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올해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첫째와 두 번째 프로그램은 개선입니다. 개선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이해에 관해서 수업을 일단 한 상태로 마지막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우수 사례는 마지막에 저희가 개발한 우수 사례입니다.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제 다가오면서 많은 뉴스와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인공지능하고 사람을 마치 대립의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많은 강연자들도 강연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과 일자리를 놓고 대립하는 관계일까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미래 자신의 직업이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공간에서 인공지능과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뉴스들을 한번 학생들이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단계, 2차 시에서는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까? 여기에서 학생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발달이 직업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어떤 꿈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직업 공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신기술이 과연 그런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고,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치매 환자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 5차 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협업해서 미래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를 학생들이 상상해서 나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에서 학생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내 공간에서 삶의 공간에서 인공지능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교사들 역시도 인공지능을 학생들하고 탐구해 보면서 대립적인 관계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활용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중간 발표회 때 이런 것이 이제 ESD 영역과 많이 좀 더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해서 좀 더 수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선생님, 그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소 이제 저희가, 사실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좀 더 이렇게 접목하고 계시나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가르치는 영역 중에서 학생들한테 그 기술을 직접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것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좀 더 그러니까 윤리적인 쪽에 좀 더 측면을 많이 뒀습니다. 기술을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기술을 코딩이나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좀 더 잘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적용해서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요 면에서 좀 치중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좀 고독하고 조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때에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상이 있다면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것에 좀 초점이 있군요. 기술보다는. 네, 맞습니다. 장애인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치매 환자들 이런 것들 단기 기술을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도 이런 이제 기술을 적용하는 방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음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이제 지금 막 총론 뭐 강론 막 만들고 있는데 여기 기술 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과학 쪽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가기 뭐 공존 여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이런 고민거리고 조금 더 이제 학생들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대구 산격초등학교 임상형 선생님께서 페임랩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생활안전 캠페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우리의 행복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자료 잘 보이시고요? 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구 산격초등학교와 동평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구성되어서 SG 지속가능 발전교육교사연구회를 구성하여서 페임랩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생활안전 캠페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우리의 행복이라는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페임랩 활동으로 감염병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총 8차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성취 기준과 개요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체육과의 건강한 생활 습관, 국어과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활동, 그리고 미술 활동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활동, 그 다음에 사회과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 굉장히 급속도로 초기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슈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문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다뤄보고자 하였고요.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또 협력해서 모색해보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해보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정진과 관련된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산출물을 학생들이 1차 시를 통해서 먼저 개발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3, 4차 시에 폐임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치 공부를 하였고 5, 6차 시에 감염병 아웃을 주제로 한 폐임력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마무리로 7, 8차 시에 감염병 아웃 캠페인 활동으로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폐임랩 활동을 활용한 ESD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교사적인 측면에서 폐임랩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생활안전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우리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6가지 핵심 역량을 신장하고 과학 긍정 경험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폐임랩에 대해서 좀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폐임랩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관련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 경험 등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고자 경연을 통해서 글로벌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발굴하자는 취지를 열리고 있는 국제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 행사를 초등학교의 눈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난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폐임랩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폐임랩과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상황을 고려해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프로그램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8차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4차시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 하여서 좀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한테 제공하여서 ESD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기대를 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3, 4차 시에 자신의 생각을 폐임랩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직접 어디 뭐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제 앞에서 제가 학생들이 이게 폐임랩이라는 것이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임랩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험해보고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3, 4차 시에 이렇게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폐임랩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알아낸 그것을 이제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들로 3차 세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 폐임랩의 그 형식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네네네네. 네네네. 아, 예. 그 의사소통이나 이런 의사결정, 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DGs의 보건 증진 쪽으로 연관을 시켰고요. 예. 우리 채팅방에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기대되고, 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전략들, 내지는 신선한 그 측면,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결과 발표하실 때는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예, 선생님들, 여기 지금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의재단에 아까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채팅방에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꼭 뭐 의견이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생각하는 어떤 소감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진초등학교 강진기 선생님께서 네, 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사 연구에는 Save the Swallow, Sav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제비를 매개로 전통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주제로 한 ESD 프로그램을 예, 무슨 일 있습니까? 저희는 동아리 및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수업 유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참 좋은 자리인데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다 일단 꺼주시고요. 예, 임상영 선생님, 예, 그리고 우리 강진기 선생님께서는 소리를 조금 볼륨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작아서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ESD 프로그램 개선 개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 20차시를 개발했습니다. 첫 주제는 저희 허리가 되는 주제는 제비가 사라지고 있어요라고 해서 3에서 8차시 과정인데 이것은 기개발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선도 프로그램인 지속적으로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조사하여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것으로 개선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앞에 1, 2차시는 제비는 어떤 새라는 주제로 도입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뒤에 9차시부터 20차시까지는 제비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꿈꿔요라는 주제로 저희 교사 연구에서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저희가 자랑거리인 제비가 사라지고 있어요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교과는 과학, 장애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그리고 장애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묶었습니다. ESD 관련 영역은 환경입니다. 성취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현상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 마을의 제비와 서식 현황 조사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마음을 서식지 파괴를 야기하는 지나친 개발과 환경오염 문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협 등에 대해 이해하고 동식물의 멸종에 인간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소주제 제비가 사라지고 있어요는 첫 번째 제비는 왜 우리 곁을 떠날까? 2차시 분량으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마을 제비조사는 4차시 분량으로 현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ESD 프로그램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측면에서는 제비와 관련된 이야기와 속담을 통해 제비의 생태적 특징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비에 대한 관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인 제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직접 관찰이 가능한 생물종이기에 관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래 시기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개체수 감소의 원인을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서 찾아봄으로써 생물종 다양성 문제도 인식할 수 있기에 시민과학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비 보호를 위한 둥지 받침대 만들기와 제비 보호 캠페인 활동으로 실천하는 환경운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냅니다. 교사 측면에서의 장점은 본 연구의 회원들은 오랜 활동 결과로 경상남도 교육청은 제비생태 탐구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의 초중고 80개 동아리를 모집하여 제비의 1차 번식 시기에 맞춰 제비 둥지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본 연구의 ES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면 용이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로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가 지원하고 있는 제비생태 탐구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KNN 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제비생태 탐구 동아리 모집 및 운영을,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은 한국, 일본, 대만 학생 제비 캠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NN은 제비 보호 캠페인 및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의 회원들은 ESD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이러한 전 사회적 제비 보호 활동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 연구회 ESD 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가 개발 보급한 ESD 프로그램을 적용한 제비 생태 탐구 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이 추진하는 한국, 일본, 대만 학생 제비 캠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줌을 활용하여 한국, 일본, 대만 학생 제비 캠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내년에는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활동 성과를 사전 사후 평가할 수 있는 선문을 마련하고 분석하면 그 연구 성과를 더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언을 하자면 ESD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만족도 및 교육 효과성 조사를 위한 설문 양식을 창의재단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다소 일반화된 설문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도 및 교육 효과성 분석 내용을 각 연구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연구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설문지를 만들어낸다면 그 설문지를 창의재단에서 취합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연구의 주제별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탄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계시고, 워낙 경상남도 교육청이 굉장히 열심히 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선생님께서 이게 여기 이제 전문 멘토단 구성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설문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혹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점이신가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교사들이 충분히 이제 그 소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창의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좀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한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기에는 이 제비 이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한 몇 년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년부터 우선은 민간에서 했습니다. 저희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걸 이제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게 이제 교육청까지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대수 장학사님도 많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한 거의 10년 네, 10년 정도 그렇죠. 그런 멋진 프로그램으로 늘 저는 멀리서 보면서 감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매년 좀 바뀌긴 하지만 그 이전의 학생들 연도별로 해서 그 종단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설문지도 사실 일반적인 설문 양식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덜 들고요. 그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과 목표 내용에 따라서 그 특화된 설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부분이 좀 네, 강조가 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그 주제별 전문 멘토단이나 연구 지원단이 있으면 같이 그쵸? 예, 같이 이제 더 많은 내용이나 흐름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설문지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질적 평가라든가 종단 연구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 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아주 훌륭하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이 많은 그런 그 데이터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걸 잘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우리 여기서도 이게 이제 시민과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학생들이 진짜 우리 여기 산격초등학교 임상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생들이 나중에 그 지역의 시민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제비의 어떤 생태, 뭐 행동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서 관찰하고 또 서로 나누고 그다음 뭐 좀 되면 이제 시민과학이 또 발달할 수 있으니까 계속 생애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의 생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요원으로서도 활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네, 앞으로 이렇게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다른 지역에서 제비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전략이나 방식들 역사적으로 10년 이상 되셨는데 그걸 잘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전국의 많은 그 지역에 이렇게 좀 그런 방식들을 확산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또 지원을 또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벌써 11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아주 시간을 잘 맞고 있고요. 신방초등학교 서두봉 선생님께서 네, 지금 저기 준비 중이신가요? 네, 신방초등학교 서두봉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 예. 예. 목소리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저희 창원 신방초의 교사 이승균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연구회 대표였던 이제 서두봉 선생님께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는지? 우리 강진기 선생님 화면 공유 내려주시고요. 예,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네, 보이십니까?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ESD 실천 연구회고 지금 농업 생명 과학을 중심으로 가치의 가치를 키우는 그린 스팀 프로젝트로 꼬마 환경 지킴이 기르기를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 첫 번째로 따오기 복원 ESD 생태마을 꾸미기가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로는 미래를 지키는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또 같이 꼬마 농부와 꼬마 요리사,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변신쟁이 물 아저씨의 여행,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인 따오기 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만요. 예. 저희가 지금 같이 연구회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창원이랑 창녕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근무지 주변에 창녕에 있는 선생님 학교의 옆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명한 창녕 우포늪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신방초등학교 옆에는 바로 옆에 창원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경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이게 다 농촌 학교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논밭이나 텃밭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풍부한 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생명 과학을 연구하기에 충분히
좀 유리한 점이 많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저희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스팀 교육을 접목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그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스팀과 연계해가지고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따오기 같은 경우는 옆에 지금 작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스팀과 연계해가지고 따오기 멸종 원인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따오기가 생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서식 면적을 계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태 마을을 설계하기도 해서 최종적으로는 생태 마을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 아저씨는 변신쟁이 같은 경우는 물이 지금 세 가지 상태로 변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사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물 전략 발명품 만들고 그리고 물 아저씨의 여행기를 스스로 평가해 이야기해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꼬마 농부와 꼬마 요리사 프로그램에서는 농작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텃밭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모종도 심어보고 만든 지금 수확한 농작물로 요리해서 나누는 즐거움 느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그 미래 먹거리에서는 이제 미래에 필요한 지금 현재 축산업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벼농사라던가 이런 것에 이런 거에 비해서 식용곤충을 기르고 먹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그렇게 공부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그 원래 저희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조금 계획과 차질이 생겨서 실행을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중간 평가를 저번에 했었는데 사실 그 ESD 요소랑 이렇게 연결이 잘 좀 부족했다라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지금 수정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프로그램 적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저희가 그 설문조사로 그때 보고서에 중간 보고서에다가 결과를 넣었었는데 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관련된 서술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최종 보고서에는 넣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스팀에서 선생님, 아이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까 그림에 그냥 저기 공유 중지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빨리 했는데 그 A 있잖아요, A. 예. A에서 스팀과 ES를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당연히 좋고 이제 연결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보여주기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거는 A를 뭐 디자인이나 이렇게 아트에서 이제 그쪽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쪽 이제 더 강조하실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이제 인문학적 요소 있잖아요, 선생님. 뭐 공감이라든가 사회적 아니면은 뭐 아트 이렇게 그 감성 부분 또 사회 문화적인 데 있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어떤 지역의 문화나 사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쪽 인문학적 요소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 이 ESD하고 연결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스팀이나 ESD나 여러분 또 많이 하시는 메이커 교육이나 다 이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세계 시민 교육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제 조금은 이제 ESD라면은 조금 더 특징이 ESD 쪽으로 좀 드러나면 좋겠고, 그렇죠? 뭐 그런 데 있어서 조금 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그다음에 예, 우리 12번째 일직초등학교 임주영 선생님, 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예, 네, 여기 계시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임주영입니다. 네. 네, 저희는 친환경 도시 건설과 환경 퀴즈 등을 비롯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과학창의재단 연구회가 처음이라서 앞에 발표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연계를 많이 하시고 확장된 형태를 많이 보고 앞에서 굉장히 내 차례가 돌아올 때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저희가 했던 수준에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요렇게 세웠었습니다. 네, 기개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는 큰 축을 2개로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학생들이 사회과에서 배우는 도시, 건설 요런 거를 하는데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교구를 구성하고 수업을 구성해 보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실제 적용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도시 구축이라는 큰 축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에 대한 큰 축 2개를 이제 해서 저희는 수업 모델 2개를 구상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한 큰 주제로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모델인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를 선정하고 개발합니다.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도시 개발 자체 기준을 수립해서 이렇게 도시를 그냥 막 처음에 만들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지수를 판단해서 시민이 이주하는 네. 그런 이제 차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걸로 했는데 제가 이따가 실제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모델 2는요. 북극 건물 구하라입니다. 각 팀 그린시티의 지속가능 지수를 기준으로 온난화 지수 측정해서 이제 북극 곰을 실제 모형을 주면서 이제 뭔가 환경 퀴즈를 하면서 북극 곰을 결국에 구하는 건데 뭐 좀 다른 데서 많이 봐왔던 형태긴 한데 요 앞에 뭔가 형태를 뒤에 이제 퀴즈로 해서 뭔가 활동만으로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고 좀 재밌어 했고요. 네, 학습 내용이나 학습 요소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덮고 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요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는요. 도시의 기능이나 구조, 뭐 인간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네, 즐거운 활동을 통해 지도를 할 수 있긴 있었는데요. 네, 또 뭐 어차피 또 코로나에 대한 그런 한계점이 또 교사들은 있었었습니다. 제가 아까 북극곰을 구하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린시티를 하고 난 다음에 환경 퀴즈 프로그램 형태로 북극곰을 구하라를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좀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점은요. 그냥 저희는 이제 검색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환경 퀴즈를. 그냥 이제 저희 교사들이, 초등교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자료를 가져와서 그냥 그거를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줘서 그거를 활용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속 가능 네, 발전, 네, 요 교사 연구회를 하면서 조금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근데 요거는 어차피 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개선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북극곰 퀴즈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왜 어렵다고 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네,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 상자가 실제로 만든 상자거든요. 네. 하드보드지랑 우드락을 이렇게 막 경첩까지 해가지고, 네, 실제로 만든 상자 안에 퀴즈를 넣은 거예요. 퀴즈를 넣어가지고, 네, 애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못 맞추면은 진짜 물을 부어가지고 북극곰이, 네, 물에 빠질 수도 있는, 네, 근데 요것도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또 개선을 해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요걸 하면서 요 퀴즈는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퀴즈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따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도시 건설 게임은요, 도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실제 활용한 사진인데요. 애들이 이제 페이퍼 크래프트라고 하죠. 종이 공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전구 교구를 그냥 쓰고요. 근데 요거 요새 태양열 관련된 거 선생님들 교구 많이 보셨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친환경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이제 하는 거고, 요거 보면, 네, 많이 봤던 병들이죠. 네. 그리고 종이컵 같은 거 하고, 요거 이제 포장 상자 재활용해가지고 여기 한 켠에다가 이제 뭔가 재활용품을 이용한 섹션을 또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아까 제가 자꾸 무슨 비용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별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단한 화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시행착오는 좀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은 오차가 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잠깐 조그맣게 보였던 도시건설 비용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근데 실제로 저희가 도시 건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할 때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그런 이제 현실에서 저희가 따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계획은 요거였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속에서는 구현은 이런 형태로 실제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환경 퀴즈에 대한 아쉬움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조금 하면서 시행착오가 중간에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그때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사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점이 많이 생겼고, 저희는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사업이었는데, 네, 좀 저희가 공유하는 기회나 그런 게 좀 더 많았으면, 네, 사실은 저는 뭐 요거 한 번씩 볼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움의 연속인데, 네,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기도 했지만, 저희 나름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또 나름의 의미로, 네,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 장원선 선생님이 모두에게 이렇게 뭐 자료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채팅방에. 대단하십니다. 이거 시행착오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예,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그 학생들이 이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진 않나요? 네? 학생들이 공작 단계에서는 어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제 아까 네. 비용표 같은 거나 그런 게 등장하면서 뭔가 이제, 네, 그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흥미를.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넘어야 할 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공작이나 뭐 그야말로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만으로 이제 끝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죠. 지속가능 네. 발전 교육의 의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같이 이렇게 매력적으로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접목하시려고 하신 것 같고, 제가 아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제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평소에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발전이 들어간 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근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경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 문화 내지는 이제 환경 생각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서의 어떤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난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전략은 이제 계속 고민이 돼야 되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창의재단 네, 이 교사 연구에 처음 참여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후로 계속적으로 선도적으로 예, 선생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네네 점촌 예, 중앙초등학교 조동욱 선생님께서 가치의 가치 예, 요 부분 여기 지금 주제명은 제가 지금 예, 갖고 있지 않는데요. 예, 우리 조동욱 선생님 계시나요? 예, 여기 네, 계시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 문경 지역에서 이제 학습 자료 제작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 4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연구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ESD 교육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회의 가장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은 이미 개발된 것도 있고 뭐 시중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초등 교사인 만큼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자료들이라는 것이 저희 이제 연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회 그 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함께 서로 같이 배워가는 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또 단순히 그냥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서 그냥 재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성 그리고 도덕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므로써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자료들을 활용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도덕 교과와 연계해서 지금 자료를 제작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이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 가치들을 각 자료별로 반영해서 그런 핵심 가치를 내면화도 할 수 있고 이 만들어진 자료들을 이제 세트화해서 학생들과 이제 지도하는 교사들이 좀 더 접근하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자료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예, 저희가 요 자료 만든 자료들의 개요표거든요. 우선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그 다양한 영역들을 도덕 교과를 이제 분석해서 각 학년별로 주제들을 이렇게 매칭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환경이란 주제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고 4학년은 다양성, 5학년은 인권, 6학년은 지구촌 문제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이는 이 가치들은 도덕과에서 이제 학생들이 내면화할 수 있는 도덕과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즉 3학년을 예로 보시면 환경을 관련된 주제로 학생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학습하지만 그 내용 안에서는 또 성실, 책임이라는 이런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료는 각 학년별로 우선 이제 이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한 차시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놀이를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두 번째 차시로 준비되었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이제 이 가치들을 내면할 수 있게
보드게임 형식의 자료를 2차시 정도 활용할 수 있게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학년, 16차시 자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각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뭐 북극곰을 살려라든지 아니면 이 사막화 이런 현상들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나서 빙고판을 뒤집는 이런 간단한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탄소 발자국 줄이기 프로젝트라 그래서 뭐 기존에도 이런 탄소 환경 관련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보드게임 형식으로 변환해서 학생들이 뭐 주사위를 던져서 말판을 이동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퀴즈와 아니면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성을 주제로 했는데 뭐 다문화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2차 시에 이제 공감 자료로 저희가 만든 게 요 뭐 간단하지만 이제 역할놀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그 다양성과 관련된 그 시나리오를 워크북에 준비해 뒀고 그거를 변형할 수도 있고 해서 직접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이 역할놀이 도구를 이용해서 서로 역할놀이를 하면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통 그 윷놀이를 변환해서 학생들이 다양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학년 인권도 이렇게 워크북 그리고 간단한 놀이, 보드게임, 6학년 지구촌 문제도 마찬가지 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중간 평가 보고회 때 이런 자료들이 이제 뭐 재미는 있고 하겠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다 가능할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원래는 한 차시로 해서 지도안도 준비하고 워크북도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 차시를 2차시로 늘리고 조금 학습해야 되는 내용 요소도 조금 제 욕심을 버리고 조금 줄임으로써 이제 실제 그 주어진 차시 안에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를 이게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흥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고 나서 꾸준하게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실천 어플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그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완성도 있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이런 걸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물 자료다 보니까 이미지를 저희가 직접 그리고 하긴 하지만 또 인터넷의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다 보니까 또 이 저작권 문제도 조금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의재단에서 요 저작권을 한번 뭐 점검을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작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실제로 해보셨죠? 네. 부분적으로라도.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야말로 세계관이든 뭐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든 그런 거의 변화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뭐 파악해 보신 거라든가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설문조사를 이제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뭐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면담을 하거나 이제 뭐 전후에 이제 그냥 대화를 통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재밌다고만 생각하고 막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데 이걸 이제 교실에 배치해 놓고 이제 뭐 꾸준하게 활동하고 나서는 이제 관심이 일단은 커져서 뭐 뉴스나 이런 거 집에서 보고 와서 학교에 와서는 뭐 전에 봤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내면의 가치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예, 저희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제 요런 뭐 다양성 인권의 이렇게 4학년 뭐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이제 수출하셨고 각 가치에 대한 어떤 그 도구를 이제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고 더 경험이 쌓이시면 그 다양성과 뭐 인권을 합친다거나 해서 조금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작이시니까 예,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점촌 중앙초등학교 이제 조동욱 선생님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세요. 기란초등학교 최강현 선생님. 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조금 크게 해주셨으면 조금 작네요, 글씨가. 제가 지금 저기 사정상 모바일로 할 수밖에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렇게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큰 주제는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거를 지속 가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라고 좀 다소 긴데요. 이게 커다란 프로젝트 2개를 합친 겁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라고 해서 3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이 공작 자료를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 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점자 안내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초적인 활동을 하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후에 SW 요소를 도입해서 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해서 학생들이 5, 6학년, 고학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확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2번째 확장된 프로그램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걸 2개 합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거의 최종 형태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던 종이 공작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점자 안내판이라든지 이렇게 신호등인데 지금 좀 흐린데 시각장애인용 네, 청각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향 신호기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들어 보고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만든 행복한 마을에 SW적인 요소를 넣어서 2번째 최종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버스의 종이 공작 안에 햄스터 로봇을 넣어서 학생들이 직접 움직여 보면서 저장버스의 개념이라든지 좀 이런 걸 쓰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음향 신호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그래서 지금은 빨간 불이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한 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봤고요. 점자 블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성인이 되더라도 점자 블럭이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매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형 블럭은 앞으로 가도 된다. 저명 블럭은 멈춰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오조봇과 연계해서 오조봇이 앞으로 가도 되는 코딩을 넣을 때는 선형 블럭 안에 이렇게 넣고 저명 블럭이 멈춰야 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되는 코딩 색깔을 넣어서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더 실질적으로 학생이 이 점자 블럭의 의미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고요.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렇게 휠체어 모양의 그 부분이 고리선을 연결해서 닿으면은 소리가
알 수 있거나 뭐 매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서울에서 뭐 제주도까지 뭐 모든 학교에서 실제로 장애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하루에 뭐 몇 시간 과연 이러한 장애인식 개선이 뭐 실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회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끝에 이러한 내용을 개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히 학생들도 잘 따라와주고 저희 같은 경우 시골 학교라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계속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 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을 빼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어쨌든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것을 만약 코로나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들고요. 그래도 좀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이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더니 학생들이 다음날 그 점자 블럭 위에 쌓여져 있는 장애물, 좀 짐 같은 걸 자기가 이렇게 그 전후 사진, 원래 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치웠던 전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상품도 주고 했는데 그러한 인식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그래도 이 1년간의 활동이 좀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선생님, 요 학생들이 그걸 만들기 전에 네. 그 공감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혹시 장애인과 공감하거나 아니면 인식하거나?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가 동화도 만들었었거든요. 창작 동화인데 예예. 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가족이 그 행복한 마을이라고 소문나고 스토리텔링으로. 네, 네네네. 이사를 왔다. 근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행복한 마을은 아니었다.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한 개 한 개 편의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 차씩 한 차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학생들하고 잘 이렇게 해 나가시는 모습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란초등학교 최강영 선생님. 계속적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것으로 제가 사회를 너무 잘 봤죠? 시간이 조금 사업 한 2분 지났지만은 그래도 네. 역할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네. 저는 중간중간에 조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 총평으로 물론 이렇게 나중에 또 정리해서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편한 마음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역시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도 초반에 어떤 프로그램의 초반에 자기 내재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든 아니면 어떠한 그 주제든 이게 내 문제, 내 생활하고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나도 한번 계속적으로 탐구해 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쭉 프로젝트 이후에 6차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앞쪽에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활동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자기 내재화,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워낙 그 교육의 흐름이 통합 융합이고 융복합이다 보니까 워낙 스팀이든 메이커든 세계 시민교육이든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만 보면 다 ESD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어떻게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요소를 조금은 더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초반에 다 아시지만은 초반에 갖고 계셨던 어떤 ESD에 대한 기본 어떤 자료 내지는 아주 기초적인 SDGs라면 SDGs의
영역 범주 내지는 거기에 다 설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료 중에. 그럼 그거를 한 번만 더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런 어떤 정신들이 조금 더 ESD에 초점에 맞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이렇게 환경 부분, 환경과 사회 문화 부분, 또 경제적인 측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돼서 프로그램에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고 학생들이 그러한 그 통합적인 견지에서 생각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국립생태원의 어주경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저번에 다른 그 많은 것 발표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서 재밌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과학적인 부분만, 뭐 사실적인 부분, 그런 팩트 체크만 해서 시트지에 해서 코멘트 해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그 청기초등학교 오순희 선생님, 네. 네. 총평. 네, 올해는 초등 수준에 좀 적합하도록 놀이나 체험 중심의 자료 제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진행해 주셨던 손연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조금 더 이제 통합되고 좀 융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좀 연결고리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개발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자료 제작이나 체험하는 것들을 그냥 일반 선생님들이 봤을 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팁이나 좀 세심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박수를 또 다 같이 쳐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창의재단 김희인 선생님 뭐 어느 그 공지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